안녕하세요. 오늘은 망상과 잡념과 집착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망상이라, 망상을 없애라. 인터넷상에서 망상을 검색하면 강원도 동해안에 있는 망상 해수욕장이 가장 먼저 나타나던데요. 그 해수욕장을 없애자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망상을 없애려면 먼저 망상이 무엇인지, 무엇이 그 실체이고 그 원인이나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부터 알아야 하겠지요. 상상과 공상은 망상과 다르겠지요. 상상은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포함하면서 기대를 걸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공상은 현실성이나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들뜬 생각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공상을 오래 지속하면 현실에서 괴리되는 착각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망상이란 이치에 맞지 않는 망령된 생각이다 라고 사전에는 쓰여 있는 걸 봤는데요. 그렇다면 다시 망령이란 또 무엇인가요? 망령이라 하면 죽은 사람의 혼이거나 몽롱한 정신상태, 이런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된 생각이라. 망상을 제가 풀이를 해보면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터무니없는 생각, 이루어진다 해도 차라리 큰 실수나 해로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말할 것이라고 저는 풀이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망상을 가져본 적이 있으시나요? 가져본 적이 있으시다면 그것이 어떠한 망상이었나요? 벼락부자가 되는 것, 로또가 몇 개나 연속해서 당첨되는 것, 빌 게이츠나 삼성, 이재용 정도 그런 재산을 가져보는 것, 대통령이 되는 꿈, 달이나 화성에 한의문 여행 갔다 오는 것, 가장 좋아하는 배우, 탤런트, 가수, 연예인들과 결혼하는 것, 그리고 잡념이란 본인이 원하지도 의도하지도 않는데 떠오르는 전혀 쓸모가 없는 그런 생각을 말할 것입니다. 망상과 잡념, 이 둘은 더 이상 계속할 필요가 없고, 계속해도 도움이 되지 않고, 계속하고 싶지 않는 생각, 부질없이 헛되고 정신적 활동과 삶을 차라리 방해하거나 혼란시키고 실수나 고생만 하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럽고 추하고 해롭고 기분 나쁘고 고통과 고행만 키우는 그러한 생각들임에 공통점을 가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른 하나, 집착이란 앞서 말씀드린 망상이나 이런 잡념, 이런 바라지 않는 생각들을 계속해서 유지해가려는 그런 경향, 그러한 생각들에 머물러 있거나 차라리 더욱 그 생각을 강하게 만들어 가려는 그런 경향, 그리고 그 물질적인 측면에서는 본인에게 별로 이롭지 않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갖고 있으려는, 보유하고 있으려는 그런 의지, 그러한 것을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좋은 생각, 이로운 생각들을 계속하여서 유지해 가려는 그러한 경향은 집착이라고 하지
않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들은 계속해서 유지해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존재물들은 무엇인가 각자 존재하는 그런 목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어진 본성이 있고 역할이 있는데요. 각 존재물들은 전체적인 필요성에 의해서나 개체적인 바람, 원하는 것에 의해서 자기의 본성, 역할, 존재의 목적을 계속해 유지 또는 강화해가려 하는 그런 본성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물리학에서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법칙인 관성의 법칙이고, 생물학에서 말하는 생존의 특성입니다. 외부에서 어떠한 영향력이 발휘되지 않는 한, 영향력이 주어지지 않는 한, 또는 영향력이 주어진다고 해도 이를 이겨내면서 현재 상태를 계속해 유지해 갈 수 있는 한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 하고 자신의 존재를 더욱 강화하려 하는 그러한 성질들입니다. 사회에는 이와 유사한 관습이라는 것이 있고, 인간의 개인들에게는 전주에 말씀드렸던 이에 비슷한 습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성이란 만물에 있어서 어느 것이나 외부에서 어느 힘 또는 동기가 주어지지 않거나 주어진다고 해도 이를 이겨낼 수 있는 한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 가려는 그런 경향, 즉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으려는, 영향을 받지 않으려는, 독자성을 유지하려는 그런 경향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이 어느 방향, 어느 크기로 움직이고 있는 중이라면 그 방향, 그 크기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으려는 그런 본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지해 있는 것은 그대로 정지해 있으려 하고,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그 속도를 그대로 감속 또는 가속이 되지 않고 같은 속도를 유지해 가려는,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그러한 본성, 그걸 관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인간의 생각, 즉 사고에도 그러한 관성적 성질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뇌는 밖으로부터 인위적인 어떤 동기가 부여되지 않는 한 머무르고 있는 상태, 그 사고에 그대로 있으려 하고, 또는 어느 상태의 사고를 하고 있다면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생각을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에도 현재 쉬고 있거나 생각하는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려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내가 어느 곳에 앉아 있으면 그곳에 그대로 앉아 있고 싶어 하고 어느 방향과 빠르기로 움직이면 그 방향으로, 그 속도로 계속 움직이고 싶어하는 그런 것과 같은 그런 현상입니다. 생각할 때 속도를 바꾸고 방향을 바꾸고, 그것도 때로는 귀찮고 힘들고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하지요. 물론 만물을 포함하는 자연은 잠시도 쉬지 않고 항상 변하고 있으므로
그 안에 속해 있는 인간의 두뇌 역시 활동이 완전히 정지된 채 그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자연과의 부조화를 의미하고 자연으로부터 격리된 그런 상태를 의미하면서 전혀 변하지 않고 자기만 변하지 않고 있으면 차라리 퇴보가 되고 생명의 위험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본인은 그대로 있고 싶어 해도 외부 변화, 그 변화가 본인과 관련돼서 계속 변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고 싶어 해도 있을 수가 없다는 그러한 또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계속해서 파도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바다 위에 떠 있는 배가 중심을 잃지 않고 있으려는 그러한 것에 비유될 수가 있는데요. 배가 외부 파동에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으려면 외부 영향을 완전히 차단하거나 그 변화에 대해서 외부 영향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서 외부 영향을 상쇄하도록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물체에 있는 관성의 기본은 추가로 필요로 하는, 추가로 사용해야 할 그러한 에너지를 최소화하려는 경향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지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어느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그 움직임을 그대로 계속함으로써 가속을 하거나 감속을 하려 할 때 추가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에너지, 추가로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려는 그러한 특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 전체 에너지는 서로 교류하면서 변해가기에 외부와 완전히 격리가 되지 않는 한 아무리 자체를 그대로 유지하려 해도 이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최소한은 외부와의 에너지 교류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물체로서는 물론이고 생명체로서 개체성을 유지하면서 존재해가려면 외부와 완전 차단시킬 수도 없고 외부와 에너지 교류가 전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가만히 있으려 해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주 내에 존재하는 만물들의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순수한 물리적인 상태가 계속되는 유지보다는 생명체로서 일어나는 생각, 마음 그런 것과 관련이 되어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생명체에 있어서는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상태와 생각 또는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물질과는 달리 생명체에서는 육체적 욕구 또는 물리적 필요성, 그러한 것이 마음을 거쳐서 또 생각에 이르게 되고 새로운 생각과 마음이 다시 육체적, 물리적 변화를 일으키면서 생각과 마음과 육체 사이에 계속되는 연결고리 순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육체가 마음을 거쳐서 생각에 미치는 영향은 개체의 육체적 상황에 국한되어 나타나기도 하지만, 마음은 외부 열려있는 무제한의 물리세계와 더불어 무형의 이치의 세계, 상상의 세계에 대한 그 생각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올린 영상물에는 혼과 정신과 마음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영상물에서 마음은 가슴에 위치한다, 생각은 두뇌에 위치한다, 마음은 육체와 두뇌 생각 사이에서 존재한다, 그러면서 바다로 보면은 파도에 비유를 했었고요. 그래서 마음의 동요는 육체적 욕구에 비해서 생각에 의해서 더욱 크게 일어날 수가 있다. 생각이 혼란을 일으키면 더욱 마음의 동요가 클 수 있다.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면서도 조그만 육체적 욕구가 엄청나게 생각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증폭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전혀 육체적인 욕구에서 출발하지 않는 그러한 생각, 그런 순수한 생각이거나 육체적 욕구로부터 증폭되지 않는 그러한 생각은 망상이나 잡념이라기보다 그저 공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망상이나 잡념은 육체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공상은 육체와 관련이 없이도 그냥 머리, 순수한 생각으로서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망상과 잡념, 그리고 그들과 관련된 집착을 어떻게 일어나지 않게 하거나 일어날 경우 이를 중지시키거나 일어날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릴 수는 없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들은 결국 육체적 욕구를 어떻게 제어하고 관리하느냐, 그런 것과 관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망상과 잡념과 집착을 없애거나 줄이는 것은 마음을 최대한 깨끗하고 고요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그런 상태, 성성적적한 상태, 고요한 상태,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이라는 것은 물질세계의 영향을 완전히 초탈해서 육체적 욕구를 완전히 벗어나서, 그래서 마음을 철저히 비우고 또는 마음을 철저히 버리고 철저히 맑은 정신세계에 머물고 있음을 뜻하게 됩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살아있으면서 아무리 철저히 해탈한다고 해도 살아있으면서 해탈하는 것을 생해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살아있으면서 아무리 철저히 해탈을 한다고 해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에 물리적 필요성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생해탈의 경우에,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완전한 정신상태에 머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육체를 갖고 있는 한 조금의
아주 조금의 육체적 욕구, 적어도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생활을 하는, 몸을 유지, 관리해야 하는 그러한 데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필요성은, 물리적 필요성은 존재한다, 그런 말씀인데요. 일반 사람보다 아주 매우 낮은 그런 망상과 잡념과 그런 집착, 그것은 갖지 않는다 해도 아주 미미한 그런 잡념 또는 집착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계속 관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우선 정리를 해보면, 망상과 잡념과 집착은 모두 욕심, 욕망, 욕구와 관련이 되어 있다. 따라서 망상과 잡념과 집착을 최소화하는 것은 욕심, 욕망, 욕구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규착이 되고, 반대로 욕심, 욕망, 욕구를 키울수록 망상과 잡념과 집착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이 되고요. 그런데 뇌는 언제나 주어진 시간에 한 가지밖에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 세계는 시공간적으로 유일하기 때문에 뇌에서도 어느 순간에 한 사건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두뇌에서는 어느 한순간에 오직 한 생각만이 일어납니다. 물론 그 속도야 다를 수가 있겠죠. 망상과 잡념은 그들을 계속해서 만지작거리거나 끄집어내어서 되뇌면서 없애려고 하면은 결코 없앨 수가 없습니다. 망상과 잡념과 집착은 막연히 없애려고 꺼내어서 만지작거리다가는 도리어 그들을 키우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뇌는 어느 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마치 바위 같은 곳에 계속하여 손을 그어대면 바위가 깊게 파여서 금이 새겨지듯이 더욱 진하게 되새겨지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억으로 더욱 굳어지게 되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망상과 잡념과 집착을 없애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보는 방법은 그들이 희미해지며 잊혀져 가도록 다른 일에 취미를 붙여서 열중하는 것입니다. 이때 대신해서 열중하는 그러한 일은 좋은 일이어야 되겠지요. 나쁜 것을 없애려다가 더욱 나쁜 것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깊게 사랑하다가 헤어진 사람을 잊으려고, 또는 큰 피해를 본 상황을 잊으려다가 노름이나 환각제나 마약에 빠지는 경우도 보지 않았나요? 대체하는 것으로서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나 건전한 취미생활, 건전한 운동을 즐기는 것도 추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두뇌의 망상, 잡념이 아닌 해도 좋은 생각, 보다 유익한 생각, 본인에게 이로운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옳은 생각, 착한 생각, 아름다운 생각이 일어나서 계속 키워가도록 그렇게 하면은 망상과 잡념과 집착을 멀리 해가면서 옅게 잊혀져 가도록 하는 방법이 되겠지요. 이는 마치 위가 무엇으로 채워지면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못하는 그런 성질과 같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흔히 봉사활동이나 취향에 맞는 곳으로 장기 여행을 떠나거나 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책에서 읽은 좋은 이야기, 남에게서 들은 아름다운 이야기,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아름다운 추억, 이러한 것들을 떠올리면서 망상, 잡념, 집착 이런 것들을 소설 지워가는 그런 노력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더 좋은 생각으로 바꿔가는, 아마 이러한 일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해오고 있는 그런 방법들이겠지요. 괴로운 생각, 힘든 일, 그런 것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일을 해버림으로써 잊어버리게 되고 차츰 지워져 가게 되는 것을 경험해 오셨겠죠. 그런데 아예 망상과 잡념과 집착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는 아예 깨끗이 없도록 지우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 여기에서 진리의 노래 그 시집에 있는 제가 썼던 시 하나를 간단히 소개해드려 볼까 합니다. 그 제목은 언제나 좋은 생각에 머물러라, 그러한 제목인데요. 매우 간단한 시입니다. 생각은 쉽게 언행으로 나타난다. 생각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로 흘러나오고 행동으로 옮겨진다. 마음에 나쁜 생각을 품고 있으면서 나오는 것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좋은 생각만을 담고 있으면서 언제나 좋은 일들이 저절로 이루어지도록 하자. 누가 언제 어디서나 옆구리를 꾹 지르고 물어도 나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 하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상태에 머물도록 하자. 마지막 구절이 누가 언제 어디서나 갑자기 옆구리를 쿡 지르면서 무슨 생각하고 있었어 하고 물어도 나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 하고 조금도 서슴없이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항상 좋은 생각에 머물고 있자 하는 그런 시입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어떤 망상이나 잡념이나 집착에 깊이
빠져 있어서 헤어나기 힘든 분이 계시다면 그곳에서 벗어나기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때 아주 철저하게 그런 망상과 잡념, 집착을 없애는 방법으로서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그런 망상과 잡념과 집착이 그 대상이 무엇인지, 실체가 무엇인지, 그 실체를 완전히 해체를 해서 이해를 하고 그것들이 가치가 전혀 없다, 무익하다, 본인에게 전혀 쓸모가 없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 실체를 완전히 파악을 하고 본인이 왜 그것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때로는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그러할 필요가 전혀 없음을 완전히 이해를 하면서 파악을 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그것들을 철저히 버리고 포기하게 된다. 막연히 그것들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라. 그리고 자기와의 연관성을, 자기가 그것에 계속 있어야 되는, 매달려야 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들을 완전히 철저하게 포기하는, 철저하게 버리는 그런 방법을 택해라. 그 다음에 동시에 그보다 더 가치 있고 유익한 것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서서히 대체시켜가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 방법은 부처님이 인과 법칙에 의해서 일어나는 12연기법을 제시하시면서 인간의 고뇌가 무지, 무명으로부터 시작해서 고뇌에 이르기까지 12개의 고리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그러한 고뇌를 없애려면 12개의 고리 중에서 어느 한 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려야 한다. 그런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려서 망상의 실체가 무엇이고 잡념의 대상들이 실제적으로 무엇인가, 이거를 꿰뚫어 보고 이해하여서 그것들이 본인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다, 가치가 없다, 그것들을 철저히 포기하고 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실히 확인하면서 포기하고 대신에 더 좋은 것으로 대체해가는 그런 방법을 써보시라,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망상과 집착이 본인에게 백해 무익하다 하는 것을 꿰뚫어 보는 그러한 과정에서 증상이 매우 심한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을 하면서는 다른 바쁜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들을 잠시 제껴놓는 것은 되지만 완전히 실체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또한 다른 방법을 대체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는 큰 깨달음을 얻는 그러한 시작이 되는데요. 육체가 욕심, 욕망, 욕구 주체다. 그리고 물리세계에 내 머물러 있는 한 결코 욕심과 욕망과 욕구는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최대한으로 욕심을 버리고 자신을 최대한으로 내려놓으면서 물리적 욕구, 육체적 욕구를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그런 내용이 되고요. 그러한 욕심, 욕구, 욕망을 최소화하는 것만으로는 100% 완성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어있는 위는 무엇인가로 채워져야 하듯이 비우기만 하고 포기만 하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좋은 것, 진리, 이치, 좋은 것으로 많을수록 좋은 것으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따라서 진리 탐구가 필요하고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것, 욕심을 버리는 것,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대신에 이치와 진리를 깨달아서 채워 넣음으로써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나쁜 것이 들어올 그러한 공간이 없도록 항상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충족됨으로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망상과 잡념과 집착을 뿌리째 없애는 그러한 방법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있는 이곳 무주 구천동은 햇빛이 나는 낮에는 영상 17도, 18도까지 오르고 밤에는 아직도 영하 2, 3도까지 내려가서 얼음이 얼고 그러한 기온차가 심한데요. 환절기에 감기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